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월 7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시장이 참 어려웠어요. 어쨌든 간에 정고점에 도달해서, 그래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50선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음, 일단은 뭐 이번 주 시장 많이 흘러갔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3월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올 시장을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런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전망치보다 조금 소폭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지금 뭐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그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당장 인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이제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금리를 내려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 다만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을 때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2차 전지, 그쵸? 그 다음에 AI는 잘 못 갔고 비트코인도 조금 못 갔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다?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저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좋았어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HAB,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 SK바이오팜은 동아이스티가 진짜 많이 갔죠. 동아이스티. 동아이스티가 진짜 7만원 뚫고 8만원까지. 마이토젠, 레고캠바이오. 이것도 대박주였죠. 그저 어제인가요? 27%, 8% 올랐고. 그다음에 하나바이오파바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 10% 이상 급등했고, 그다음에 큐리언트도 좀 급등했고, 대화제약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어, 다른 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만 하자. 그게 뭐예요? YIK였죠. YIK가 결국 6천원대를 넘어서 7,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월달 코멘트에서는 이제 그랬죠.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그다음에 추가해서 이제 리튬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양 같은 경우는 최고 4695 배터리라고 하네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급등을 했었고 미래나노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학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고 하면은 한농화성도 급등한 거 아시죠? 한농화성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16% 정도 급등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성 FC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뭐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나노 그 나트륨 배터리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일단 바인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 SDI 거의 15%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와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또 애경 케미칼이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이 내일 당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여전히 이제 그런 그
2차전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 올라가지 않아도 종목군들한테 좀 반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 쪽이 매기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는 전략.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지난주에 있는 코멘트에서 추가가 된다면 그 에이스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러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3월 달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AI 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쪽으로 그 매기를 좀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방산 관련주, 우주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방산 관련된 그 수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어떤 금액을 이제 한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대금을 이제 좀 맞춰주기 어려운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도를 올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우리가 조금 더 선지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한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방산 관련주나 우주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X 다 잘 갔어요. 현대로템도 좀 움직임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산 관련주임에서 방산 AI 쪽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 매수, 조정 끝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표주로는 한국 항공우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매기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볼까요? HLB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 FDA 승인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주가가 좀 움직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버텨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LHB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3월 들어서 이제 양봉 두 개를 뽑아내면서 오늘 10만 원대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가지고 있지만, 겪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대박주였던 네고캔바이오 이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고캔바이오 좋다. 근데 이게 벌써 어제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조정을 좀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SK바이오파 또 어쨌든 간에 좀 한번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 다음에 아이테오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테오제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이스티 이것도 참 좋은 종목이었죠. 동아이스티도 제가 이때 뭐 6만 원, 5만 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과적으로 8만 원대까지 이제 돌파를 했네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위로 갈 수 있겠다.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나마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늘 바이오파마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죠. 윗거리 나왔는데 이거는 나쁜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양봉을 좀 이렇게 마감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B 바이오가 이렇게 급등 나왔어요. 어제. 오늘 조정 들어갔고, 이것도 이제 뭐, 어, 버텨준다고 하면은 조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JW 중해진, 나쁜 모습을, 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 제약, 이것도, 움직임이 나오려고 좀 폼을 잡고 있죠. 인뱅 티즈랩, 이것도 잘 나쁘지 않고, GI 이노베이션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스몰캡으로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큐리언트 단타하라고 말씀드렸죠. 큐리언트의 경우도 지금 단타하기가 좋은 자리에 요즘 있어요. 대화 제약 이것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늘바이오 파마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요거를 좀 주목해보는 전략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요것도 괜찮고 요걸 좀 주목해보는 전략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 중에서는 뭐 많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YIK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YIK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7,700원까지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 8,000원까지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정고점에 대한 그 맞고 딱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7,000원대, 뭐 6,500원대에서는 온다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간 것 중에서는 뭐 이제 장비 관련 중에서 뭐 넥스틴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도 참 이제 턴어라운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다시 대신에 이 25,5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얘는 그러면 완전 하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튀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홀딩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반도체가 무섭게 올라갔죠. 10만 원대는 돌파를 했어요. 금양에 그 전 이제 인사했던 박순혁 기사가 2차전지에 몰빵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성장성 없는 산을 매도하라. 네,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분이 보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지금 거의 10배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하나의 의견에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차전지가 또 거품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씌워주는 거고 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반도체도 결국 이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구장창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뭐지? 2차전지가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차전지가 계속 올라갈 거다가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은 대기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그 가격이나 수급을 보고 사기 때문에 가격을 그냥 지지해주지 않고 그냥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이제 그런 꼭대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조금 더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좀 뭐 좀 집중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일단 크게 한 파동이 나온 종목에서 여러분들 논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적인 매매로서 접근해 주셔야지 거기에 앉아서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번외로 말씀드린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옛날에 카카오도 플랫폼에 대한 이슈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여줬으나, 그죠? 거의 2만 원대부터 17만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7만 원서부터 결국엔 3만 원까지 떨어졌죠. 4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3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견딜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견딜 수가 있냐고요. 이거를 이거 못 견딥니다. 근데 여기서 사거나
뭐 여기서 산다고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디면 봄이 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사면은요, 절대 못 견딥니다. 이런 데 사면 못 견딥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이미 한파동이 크게 나온 거는 조금 아예 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들을 보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있으면 딴 얘기로 흘러가는데요. 어쨌든가 반도체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특히 제가 얘기했던 삼성전자 관련주들 잘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향 반도체 관련주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와 비슷한 어떤 뭐 칩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급등했었습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도 조금 여러분들 조정 나오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분할매수 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CXL 반도체에서는 매물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도 아직까지 살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네페스 아크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제가 그 차세대 배터리 말씀드렸죠. 뭐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거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농화성 말씀드렸죠. 한농화성 말씀드렸는데 한농화성도 어제 그저께 오늘에서 거의 13%,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아기업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것보다는 두 종목 그 다음에 금양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했죠. 제가 3월 들어가는 그 연휴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그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 나노텍 이것도 괜찮은 모습. 리튬 플러스 이것도 반등 나올 수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마찬가지. 그다음에 코스모화 폐배터리 관련주 반등 나올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그다음에 CIS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CIS 급등 나왔네요. 예, 3월 5일날 25% 정도 급등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사냥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장에 좀 바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애경 케이칼 이것도 나트륨 배터리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지 바인더 차세대 배터리 관련 주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급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 종목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나노 신소재 그런 것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 그 데이라고 하는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경쟁들, 그다음에 뭐 SK온에서도 뭐 나트륨 배터리를 뭐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SDI에서도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암흑기라고 불릴 수 있는 캐즈매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하게 되면 2차 전지도 어쨌든 성장성이 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길게 보는 전략. 다만 올해 대선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의 흐름을 좀 주목해보는 전략도 가져가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좋긴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2차 전지가 싹 다 엎어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리차전지에 대한 공장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지지해주고 뭐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성격이 그렇지 않죠. 정책적으로도 약간 이제 그런 반전기차, 친석유 이쪽을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한국어 컴퓨터는 뭐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새로운 어떤 AI 출시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꾸준히 뭐 길게 보면 좋아요. 클라우드 웍스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비트코인은 뭐 다양한 같은 종목을 좀 주목해보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방산 관련주 하나 시스템 이거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하나 에어스페이스 이런 거 많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붙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LIG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신고가를
신고가를 또 갔네요. 어허, 이거는,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그 우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한국 항공우주도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몰캡으로는 아이스 시스템, 그다음에 사트랙 아임, 또 주목을 해보는 전략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일단은 마찬가지, 요 2680포인트에서 263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630포인트를 과감하게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횡보한다는 뜻은, 밑에 이제 하단에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힘을 좀 받으면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2630선이 깨진다.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조금 지양하고 좀 정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848포인트 이거 깨지면은 조금 여러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AI,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우리 조금 매매를 하는 전략을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지금이. 얘는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오늘은 뭐 CXL이 올라가고, 내일은 또 패키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AI 반도체에 있는 팹리스트, 칩리스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총선 관련주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에서 화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두더지가 나온 상태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두더지가 딱 올라오기 전에 내가 미리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해야 지금은 견딜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결국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덩달아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의 하단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들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